우리 레스토랑에 아시아의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발효 음식들과 낯선 향신료들은 우리 전통 음식 재료의 본질을 망칠 뿐이에요. 여기 아시아의 식재료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던 한 이탈리아 셰프가 얼마 뒤 한국의 요리를 극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재료를 구하러 가겠다고 나섭니다. 맙소사, 대체 무엇이 셰프의 마음을 뒤바꾼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로마의 전통 레스토랑 라 트라디치오네의 셰프 마르코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죠. 매일 아침 6시 저는 가장 먼저 레스토랑 문을 엽니다. 쇠로 된 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주방에 들어서면 반질반질 광이 나는 구리 냄비들이 저를 반깁니다. 이 냄비들은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것들이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춰들 때면 냄비들이 마치 금빛처럼 빛납니다. 주방 한켠에는 우리 가문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 노트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는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레시피 노트를 펼쳐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저는 전통 파스타면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달걀이 만나 반죽이 되고 그 반죽이 파스타가 되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반죽의 탄력이 적절한지 느끼며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비법을 하나하나 되새깁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주방은 마치 성당처럼 엄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가정의 부엌 같은 포근함도 있죠. 주방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은 우리 영혼의 일부라고.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아침 배달과 함께 도착하면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합니다. 토마토의 단단함과 바질의 향기를 확인하고 올리브 오일의 빛깔을 살핍니다. 모든 재료는 완벽해야만 하죠. 주방 스태프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들에게 오늘의 특별 요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요리를 하지만 그 맛은 결코 똑같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맛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되 전통의 틀은 지켜야 하죠. 저는 종종 손님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파스타를 먹으며 미소 짓는 순간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죠. 특히 할머니의 비법 라자냐를 맛본 손님들의 감동한 표정을 볼 때면 제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이어온 전통의 맛,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오죠. 저는 그런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방을 지킵니다. 우리 주방에서는 새로운 시도나 실험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통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니까요. 가끔 젊은 셰프들이 새로운 조리법을 제안할 때면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그 어떤 변화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는 직원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니 뜻밖의 제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매실과 깻잎을 활용한 퓨전 요리 개발 제안이었죠. 순간 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전통에 이질적인 것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방문이 다시 열렸고 지안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동양인의 모습에 저는 잠시 당황했죠. 지안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계 이탈리아인 요리 컨설턴트라고 했죠.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지안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보자는 그의 열정 넘치는 제안은 제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두드렸죠. 지안나는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리조또의 역사부터 파스타면을 뽑는 기술까지 그의 지식은 놀라웠죠. 동시에 한국 전통 식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려 했던 제안이었지만 지안나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실과 깻잎이 가진 고유한 맛과 향에 대한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전통 레시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새로운 맛의 가능성을 향한 호기심이 충돌했죠. 지안나는 제 고민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이어갔죠. 매실의 상큼함이 파스타의 깊은 맛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깻잎의 독특한 향이 어떻게 전통 요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안나의 말 속에는 전통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안나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주방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전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혹시 진정한 전통은 과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매실과 깻잎의 향이 맴돌았죠.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시도 사이에서 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지안나의 방문 이후 그날 밤 저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무심코 틀었던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요리사들의 모습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통 한식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과감하게 시도했죠. 특히 한 장면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셰프가 파스타에 김치를 활용하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요리를 맛본 이탈리아 셰프들의 감탄하는 표정을 보며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발효식품들이 이탈리아 요리와 놀랍도록 잘 어우러진다는 사실이었죠. 된장으로 만든 리조또, 고추장을 활용한 파스타 소스는 전통 이탈리아 요리의 깊이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매실청을 활용한 파스타 요리는 제 눈을 크게 만들었죠. 방송을 보는 내내 지안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안했던 매실과 깻잎의 활용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전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죠.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안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국 요리사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본 후에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지안나가 약속한 대로 매실과 깻잎을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매실의 새콤달콤한 향이 주방 안에 퍼졌죠. 처음에는 낯선 향이었지만 묘하게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지안나는 먼저 매실 소스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죠.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맛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콤함과 새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마치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처럼 깊은 맛을 자아냈죠. 매실의 단맛은 자연스러웠고 신맛은 상쾌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죠. 지안나는 이어서 깻잎을 꺼냈습니다. 처음 보는 초록빛 잎사귀였죠. 깻잎을 한 장 받아들고 조심스레 맛을 보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이 독특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은은한 향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바질과 민트를 섞어 놓은 듯한,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맛이었죠. 지안나는 이어서 매실 소스를 활용한 파스타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처럼 파스타면을 삶고 매실 소스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깻잎을 잘게 찢어 올렸죠. 완성된 요리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매실의 새콤달콤한 맛이 파스타의 담백함과 만나 예상치 못한 조화를 이루었고 깻잎의 향긋함이 전체적인 맛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주방에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놀라움이 역력했죠. 안드레아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셰프님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맛의 발견이 이렇게 흥분되는 일일 줄은 몰랐죠. 지안나는 이어서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실 소스를 리조또에 활용하는 방법, 깻잎을 샐러드에 더하는 방법 등이었죠. 모든 시도가 새로웠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맛을 다시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특히 매실 소스를 활용한 리조또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쌀알 하나하나의 매실의 맛이 스며들어 기존의 리조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깻잎을 곁들인 샐러드 역시 놀라웠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루꼴라에 깻잎을 더하니 전혀 새로운 맛이 탄생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다루는 설렘, 예상치 못한 맛의 발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가득했죠.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안나와 함께한 그날의 실험은 제 요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맛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매실과 깻잎은 더 이상 낯선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가 되었죠. 매실과 깻잎의 맛에 매료된 저는 그날 밤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다는 한인 마트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가야 했기에 평소에는 하지 않던 변장을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죠. 이런 모습으로 한인 마트를 찾아가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설렜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30분을 달려 마침내 한인 마트를 찾았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이 낯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마자 코를 자극하는 낯선 향이 가득했습니다. 발효된 김치의 향, 된장과 고추장의 향이 뒤섞여 있었죠. 평소 익숙하던 올리브 오일이나 바질의 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니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가득했죠. 컬러펄한 병에 담긴 각종 소스들, 진열대를 가득 채운 라면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김과 미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매실이 있는 곳을 발견했죠. 매실청, 매실장아찌, 매실 농축액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지안나가 알려준 대로 매실청을 골랐죠. 그리고 옆 진열대에서 싱싱한 깻잎도 발견했습니다. 향긋한 깻잎 냄새가 비닐봉지 너머로 전해져 왔죠.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마치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고추장 진열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보았던 그 매력적인 붉은 페이스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마트 직원과 눈이 마주쳤죠. 그는 제 변장 차림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친절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마트를 나서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차에 타서 장바구니를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레스토랑 셰프가 한국 식재료를 사러 몰래 한인 마트에 다녀오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들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레시피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실청을 활용한 파스타 소스, 깻잎을 활용한 새로운 샐러드, 그리고 고추장을 활용한 리조또까지. 이제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전통을 고수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열정은 때로는 금기를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주방에 도착해서 재료들을 풀어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차례라고 말이죠. 며칠간의 연구 끝에 저는 드디어 새로운 메뉴를 완성했습니다. 매실과 깻잎을 활용한 리조또, 그리고 푸아그라를 곁들인 매실 깻잎 타린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주방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이건 우리의 전통을 배신하는 거예요. 베테랑 수제프 마리오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지만 주방은 이미 분위기가 험악해져 있었죠. 셰프님, 우리는 3대째 이어온 전통 레스토랑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시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해칠 뿐이에요. 주방장 피에트로의 말에 다른 스태프들도 동조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부셰프인 안드레아만이 조심스레 제 편을 들어주었죠.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금세 다른 반대 의견에 묻혀버렸습니다. 경영진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우리 레스토랑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사회 의장 루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자신 있게 준비한 새로운 메뉴였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주방으로 돌아와 홀로 남았을 때 매실 리조또 한 접시를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요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죠. 이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걸까요? 그때 주방문이 열리고 지안나가 들어왔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만든 요리를 먹어봤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레스토랑의 평판이 걱정되었고 직원들의 신뢰를 잃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남아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과연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젊은 셰프 몇몇이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죠. 셰프님, 저희는 새로운 시도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앞길은 불투명했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남아 매실 소스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다고. 이미 시작한 변화의 길 끝까지 가보자고 말이죠. 비록 많은 이들이 반대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새로운 맛이 우리의 전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국제 음식 페스티벌 초청장이 도착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전통 메뉴로 나가야 해요. 그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섰죠. 새로운 메뉴로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우리 부스는 매실 깻잎 리조또와 전통 파스타를 함께 선보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첫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향긋한 맛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때였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 안젤로 벨리니가 우리 부스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안젤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였습니다. 그의 평가 하나로 레스토랑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죠. 안젤로는 조용히 매실 깻잎 리조또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안젤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젤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이탈리아 요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영진의 표정도 밝아졌죠. 안젤로의 평가는 즉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 새로운 이탈리아 요리의 지평을 연 레스토랑 같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페스티벌이 끝난 후 저는 주방에서 홀로 남아 이 모든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도전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레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셰프님이 옳았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전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죠.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조화를 이루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젤로의 호평 이후 우리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약은 연일 꽉 찼고 새로운 메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안나와의 관계였죠. 지안나에게서 저는 한국인 특유의 놀라운 장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십 번 레시피를 수정하고 실험하는 그의 끈기, 완벽한 맛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가 놀라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안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매실 소스의 완벽한 농도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거듭했죠. 그의 이런 장인 정신은 우리 이탈리아 요리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다루는 한국인들의 섬세함과 인내심은 경이로웠죠. 지안나는 우리에게 김치와 된장, 고추장의 발효 과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 담긴 기다림의 미학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마르코 한국인들은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예술로 생각해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고 그 과정을 즐기죠. 지안나의 이런 철학은 저의 요리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 컨설턴트로만 생각했던 지안나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지안나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은 저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마르코, 이번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새로운 파스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주방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마리오와 피에트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셰프님, 김치를 활용한 리조또는 어떨까요? 젊은 셰프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이어졌죠. 실패도 많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 지안나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셰프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지안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안나의 눈이 반짝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방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실과 깻잎을 시작으로 이제는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이 우리 주방의 일부가 되었죠. 된장으로 만든 파스타 소스, 고추장을 활용한 리조또, 김치를 곁들인 피자까지. 모든 메뉴는 전통 이탈리아 요리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맛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기쁜 것은 할아버지의 레시피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매실 소스 레시피와 깻잎 활용법이 그 안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안드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우리 레스토랑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야.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매실과 깻잎, 그리고 다른 한국 식재료들의 근원을 직접 보고 싶었죠. 어느 날 지안나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보고 싶어요. 지안나는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양이었죠. 매실의 본고장이라고 했습니다. 매실 농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매실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봄바람. 농부의 손길이 담긴 나무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매실은 인내의 결실입니다. 농장 주인 김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5년, 10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매실이 열린다는 말씀에 저는 전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통 사찰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만드는 곳이었죠. 주지스님은 저에게 장독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은 곧 수행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맛이 깊어지고 정성 속에서 영혼이 담기지요.
스님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깻잎 농장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슬을 맞으며 자란다는 깻잎의 생명력,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가꾸는 농부의 손길이 감동적이었죠. 우리는 깻잎 하나하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농부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식재료를 대하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것은 한국의 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손맛,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비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음식은 사랑입니다.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퓨전 요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라 트라디치오네의 메뉴는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매실장 아찌를 곁들인 카르파초, 깻잎 페스토 파스타, 된장 리조또 등 새로운 메뉴들이 탄생했죠.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닌 예술이에요. 그들의 찬사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나와 저는 이제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요리 학교를 열고 싶다는 꿈이죠. 더 이상 전통과 혁신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매실의 발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하나의 맛이 되었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전통을 넘어 새로운 맛과 철학을 향한 도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실과 깻잎이라는 한국 식재료가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 속에서 마르코는 자신만의 요리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도 두 문화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요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특별한 미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